입니다. 어, 10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숙제했던 것 중에서 103쪽을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103쪽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자, 페이지 여러분들 103쪽을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들 중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첫 번째, 빛은 직진한다. 직진한다. 직진하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생긴다? 햇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무 뒤에 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긴다. 직진성이 있다라는 걸 배웠었고, 두 번째, 빛은 거울면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반사한다. 라고 하면서, 이거 반사에 대한 얘기 했죠. 반사의 법칙이 있었어. 반사의 법칙은, 자, 법선이라는 게 있었고, 거울면에 수직인 선을 우리는 법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법선을 중심으로 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어떻다? 같다. 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입사되는 각도와 반사되는 각도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었고, 그때 거울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 반사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거울 중에서 평면 거울, 그 다음에 볼록 거울, 이런 거울을 우리는 무슨 거울? 볼록 거울.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거울 무슨 거울? 오목 거울이다. 거울 중에서 이렇게 볼록 거울이 있고 움푹 들어간 오목 거울이 있다.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다. 빛이 닿으면 퍼진다. 오목 거울은 빛이 모이는 성질이 있다.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볼록 거울의 특징은 빛을 퍼지게 하다 보니까 이 볼록 거울은 거울 안쪽으로 상이 뭐 어떻게 보인다?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그래서 이 볼록거리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실제보다 상이 어떻게 보인다? 항상 작고 똑바로 선 상이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볼 수 있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바로 볼록거리 특징이고 오목거울은 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지. 요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요 가까이에 있는 물체한테 나온 빛은 거울 속으로 들어가면 커지거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가까이에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인다?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고 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에서 온 빛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거울에 이 비친 상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 거꾸로 뒤집어진다. 위에서 온 빛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초점보다 멀리 있는 데서 오는 빛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어지면 어떻게 보인다? 거꾸로 뒤집어 보인다. 그러니까 요게 한 세트로 가면 돼요. 작게 보이는 거가 한 세트고 크게 보이는 것과 거꾸로 보이는 게 한 세트야. 그래서 어떤 거울이 작게 보인다고 하면은 다른 거울은 크게 보이고 거꾸로 보인다. 그러니까 크게 보이는 거랑 거꾸로 보이는 건 한 세트다. 한 세트로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목 거울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오목 거울은 어, 빛을 모아주는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의 전조등 이런 데 사용이 되고 또는 확대하는 걸 이용해서 칩과 거울 같은 거 이렇게 이용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빛이 꺾인다 세 번째 뭐 빛이 꺾이는 현상 이게 엄청 헷갈리는 건 맞아 자 굴절이라고 그랬고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떤 물 속으로 들어갈 때 또는 공기 중으로 나올 때 다른 면으로 들어갈 때 빛이 꺾여 들어가는 현상 이런 걸 굴절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빛이 들어가는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 꺾이는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속도가 느려지는 곳으로 갈 때 각도가 작아진다.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곳으로 갈 때 각도는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때
굴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체가 바로 뭐냐면 렌즈라고 하는 거죠. 렌즈. 렌즈도 거울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렌즈. 무슨 렌즈? 볼록 렌즈. 렌즈는 빛이 통과하는 거야. 반사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무슨 렌즈? 오목 렌즈. 어, 그때 일단 여러분들이 요 거울에 대한 이해를 먼저 잘 해놓으면 렌즈는 좀 쉽게 할 수 있어. 왜냐면 거울과 렌즈는 서로 반대가 서로 성질이 비슷해. 오목 거울이 볼록 렌즈랑 성질이 비슷해요. 왜냐면 오목 거울은 빛이 모이잖아. 아, 빛이 모이는 게 오목 거울이었지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볼록 렌즈 모양이 다른 이렇게 오목 거울과 반대인 렌즈 볼록 렌즈가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볼록 렌즈는 빛이 가운데로 모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빛을 모아주는 성질인데 거울은 반사해서 모아주는 거고 렌즈는 통과하면서 모아주는 거야. 그래서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는 거고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과 렌즈는 서로 이름이 반대인 게 성질이 비슷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오목 거울은 가까이에서 크게 보이고 멀어지면 거꾸로 보인다 했잖아. 이 성질이 그대로 볼록 렌즈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볼록 렌즈는 이 초점, 상이 맺히는 초점보다 이 안쪽에 있는 물체가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물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도 같은 걸 할 줄 몰라도 돼.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성질. 아, 오목거울은 빛을 모아주는 성질이다. 빛을 모아주다 보니까 한 점에 모이다 보니까 착시 효과로 인해서 거울 안쪽에서는 크게 보인다. 즉, 가까이에서는 크게 보인다. 똑같단 말이야. 렌즈도 어떻게 보인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보이거나 멀어지면 거꾸로 보인다. 요것만 우리가 알면 되거든. 문제에선.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 뭐랑 성질이 똑같냐면 볼록 거울이랑 성질이 똑같은 거야. 볼록 거울이 빛을 퍼지게 만들었어. 빛을 퍼지게 만들면 상은 실제보다 항상 어떻게 보였어? 똑바르지만 작게 보인단 말이야. 작게 보이면 넓게 볼 수 있단 말이지. 똑같아. 오목 렌즈도 빛이 퍼지는 거거든. 자, 퍼져? 그럼 얘는 성질이 뭐랑 똑같아? 볼록 거울이랑 성질이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목 렌즈의 성질은 뭐가 된다? 얘는 항상 작게 보인다. 요것만 우리가 이해해주면은 끝나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1번. 평면 거울을 직각으로 붙이고 반사시켰어요. 자, 거울 B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을 해라. 자, 우선 여러분들 이 거울 B에서 어떤 게 입사각이고 어떤 게 반사각인지 알아야 되겠지. 지금 빛이 어떻게 와요? 왼쪽에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고 있어. 와서 튕겨서 지금 반사해서 가는 거야, B로. 갔어. 그러면 B의 입장에서만 보면 빛은 어디서 온 거예요? 아래쪽에서 와서 위쪽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광선이 무슨 광선이야? 입사 광선이에요. 튕겨서 나가는 게 무슨 광선이야? 반사 광선이야.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뭘까? 바로 요 거울면과 수직인 요 빨간색 선, 이게 무슨 선이 되는 거야? 법선이 되는 거라고. 다시 법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법선이 뭐냐? 요거 거울면과 수직인 선, 이게 법선이 되는 거고 이 법선과 광선 이루는 각, 요 각이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튕겨져 나가는 각 광선과 법선 이루는 각, 이게 뭐야? 반사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서아야. 서아, 이거 이해되니? 여러분 이해돼요? 들어가는 광선과 법선 이루는 각도, 들어가는 광선과 법선 이루는 각도, 이게 입사각.
나가는 광선과 법선 이루는 각도 반사각. 이 두 각도가 어때야 된다? 같은 거죠, 항상. 됐어? 일단 입사각과 반사각 알겠어요? 여기 위치를 알겠어? 어떻게 찾는 거야? 거울면에 수직인 법선을 가상으로 그리고 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라 하는 건데, 지금 거울 A에서 50도의 입사각으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 몇 도겠어요? 50도겠지. 따라서 이게 몇 도야? 이게 50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맞지? 이게 50도야. 어. 그러면 여러분, 요 남은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가 40도가 돼야 되겠지? 왜? 요 전체가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되잖아. 요 전체가 90도니까 남은 이 각도가 4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40도면 이 입사각 얘도 40도죠. 왜냐면 여러분들 억각이라는 개념 배웠나?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어떤 직선이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를 지난다? 그러면 이 각도와 엇갈려 있는 이 각도 두 각이 같아지는 거죠, 항상. 왜 같냐? 당연한 거죠. 왜 같을까? 이 삼각형에서 한쪽이 90도야. 그럼 나머지가 40도 알려줬어. 그럼 여기가 몇 도야? 50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40도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에 또 다른 직선이 지날 때 이 40도라는 각도와 이 입사각은 억각이라는 각도 때문에 같은 거야. 이건 수학이죠. 그지? 그래서 입사각은 몇 도야? 40도야. 그럼 반사각은 몇 도야? 40도가 되는 거죠. 자, 1번.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친구들. 네, 써보세요.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그래서 수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하고 5번 많이 틀렸더라고. 자, 4번. 우선, 거울이야. 그럼 여러분들 거울 하면은 무슨 거울, 무슨 거울, 무슨 거울 세 가지 생각해야 되냐면 평면 거울, 그 다음에 무슨 거울? 볼록 거울, 그 다음 무슨 거울? 오목 거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그치? 자, 그때 평면 거울은 반사돼서 나가는 게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상이 똑같이 보이는 거고, 볼록 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면서, 자, 퍼지게 하는 거에 연장선을 그려보세요. 연장선 그리면 거울 속에서는 상이 어떻게 돼? 작아진다. 그래서 이 볼록 거울은 실제보다 항상 어떻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 는 거고. 자, 오목 거울은요? 작게 보이는 게 볼록 거울이라면, 오목 거울은 가까이에서는 크게 보이고, 멀어지면은 뒤집힌다. 이게 한 세트라고. 크게 보이는 것과 거꾸로 뒤집히는 게 한 세트야. 작게 보이는 게 한 세트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데, 선생님이 암기법인데, 인생을 너무 큰 욕심 안 부리고, 작은, 그냥 작은 욕심만 가지고 살면은 평생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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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작게 보이는 건 그냥 작게 사는 거야. 그런데, 한 방을 크게 노리면, 인생 한 방이야! 크게 노리면, 한 방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뒤집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크게와 거꾸로가 한 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목거울은 어떻게 보인다? 크게 보이고 거꾸로 보인다. 크게 보이는 녀석은 거꾸로 뒤집어 보인다. 그러면 치과에 사용한 이 거울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됩니까? 치아가 작게 보여야 돼요? 크게 보여야 돼요? 당연히 크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거울은 오목거울이야? 볼록거울이야? 아, 오목거울이구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문제야. 그지? 도유야, 알겠지? 다시. 아, 치과 거울이야? 크게 보여야 되지? 크게 보이는 건 오목거울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 치과용 거울은, 이 거울은 무슨 거울이다? 아, 오목거울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그 오목거울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아, 오목거울의 특징은 빛이 모이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적용을 해놓으면서 고르면 가까이일 때 확대된 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걸 이용한 것이고, 거리와 관계없이 똑바로 섰냐, 뒤로 가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틀렸고,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아주는 성질이 있는 거죠. 틀렸고 답은 1번이 찾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어때? 암기예요, 이해예요? 암기가 들어가 있지만 100% 암기는 아니잖아. 자, 요 5번도 다시 풀어보면 5번. 자, 5번은 실제보다 작게 보였대요. 자, 우선 여러분 이 유리컵은 빛의 반사를 이용한 거울인가요? 아니면 빛이 굴절되는 렌즈와 비슷한가요? 자, 얘는 거울로 봐야 돼, 렌즈로 봐야 돼. 이거 유리는 지금 반사된 거예요. 저 글씨가 통과된 거예요. 통과된 거잖아. 거울은 여러분, 거울은 통과할 수 없어. 튕겨내잖아. 반사란 말이야. 앞에 있는 걸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게 거울이고 렌즈는 렌즈는 빛이 통과하는 게 렌즈야. 유리 같은 거. 그럼 지금 이 글씨는 유리컵 아래에 있는 거잖아.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글씨가 통과돼서 온 거니까, 아, 얘는 유리컵은 뭐다? 얘는 굴절시키는 렌즈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아, 유리컵은 뭐다? 첫 번째. 아, 유리컵은 거울이 아니라 렌즈구나라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러면 렌즈면 둘 중에 하나인데, 무슨 렌즈와 무슨 렌즈냐? 볼록 렌즈 아니면 오목 렌즈인데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 오목 렌즈는 빛을 퍼지게 한다. 이거 그리세요. 됐지? 그린 다음에 이제 뭘로 접근하는 거야? 아, 누가 작게 보였더라? 생각하면 거울하고 반대라 그랬어. 그래서 오목 렌즈는 실제보다 항상 작게 보인다. 그러면 작게 보였으니까 이 유리컵 밑에는 뭐와 똑같다? 오목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했구나. 그럼 오목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했구나. 그럼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겠구나. 라는 걸 찾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목 렌즈야? 그럼 우리 눈이 있으면 우리 눈앞에다가 오목 렌즈를 하나 더 대면 원래 요 앞쪽에 맺혔던 이 초점을 어떻게 보낼 수 있다? 저 뒤로 보낼 수 있죠. 왜요? 빛을 한번 퍼지게 해서 들어가니까 초점이 뒤로 미룰 수 있게 되는 거지. 음. 자, 이런 시력의 이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근시라고 하는 거야. 근시. 그래서 근시 교정용 렌즈는 뭘 쓴다? 오목 렌즈를 쓰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근시는 근시 근시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 선생님 원시는요? 원시 원시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암기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답은 우리가 5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항상 작게 보이잖아. 오목 렌즈기 때문에. 됐나요? 네. 이 정도 해서, 하고, 102페이지에 18번 볼게요. 18번. 자, 유리 구슬을 통해서 풍경을 바라봤어요. 풍경이 어떻게 보인대? 거꾸로 보인대. 자, 우선, 유리 구슬은 여러분, 거울의 역할을 할까요? 렌즈의 역할을 할까요? 자, 얘가 지금 앞에 있는 걸 반사시킨 거야? 저 뒤에 있는 걸 통과시킨 거야? 거울이야, 렌즈야? 여러분, 반사라고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사과가 이 반사돼서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반사했다 그러면 이 속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조개가 보여야 되는 거지. 조개가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보여요? 지금. 저 뒤에 있는 하늘이 보이고 이 밑에 있는 땅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 뭐냐면 저 뒤에 있는 빛이 통과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따라서 얘는 거울이 아니라 뭐다? 렌즈인 거야. 아, 유리구슬은 뭐다? 렌즈야. 자, 통과. 빛이 통과했어. 그 물체가 통과해서 내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렌즈인 거고,
반사된 거면, 튕겨내서 반사된 거면 거울인 건데, 이건 통과한 거잖아. 도유야, 그치? 통과한 거죠. 그래서 뭐야? 문체야? 렌즈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렌즈야. 그러면 렌즈인데, 거꾸로 보이는 렌즈, 거꾸로 보이는 렌즈, 볼록 렌즈예요? 오목 렌즈예요? 크게 보이거나 거꾸로 보이는 건 무슨 렌즈예요? 볼록 렌즈지. 아, 유리구슬은 볼록 렌즈다. 헷갈리죠? 아직도 헷갈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돼. 다시 보세요. 어렵지? 다시 봐봐. 자, 거울과 렌즈 다시 정리합니다. 이 어려운 거야. 헷갈려서 그래. 볼록 거울, 다른 거 특성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얘기해 줄게. 보이는 것만. 오목, 거울을 봐봐. 거울에 볼록 거울이 있고, 거울에 오목 거울이 있어. 그다음에 렌즈는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어.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딱 받을 때 이 거울하고 렌즈 문제 나오면 이렇게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자,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쓸 수 있잖아.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쓰세요. 쓴 다음에 뭐만 하나 쓰면 되냐면 볼록 거울만 하나 그림으로 그려봐. 그럼 이 볼록 거울은 우리 편의점에 있는 안전 거울이랑 똑같잖아. 볼록 거울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안전 거울 많이 봤잖아. 안전 거울을 떠올려. 떠올릴 수 있잖아. 그럼 떠올리면 이 안전 거울은 그 속에 있는 물체들이 실제보다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떠오르란 말이야. 아, 어떻게 보인다? 아, 실제보다 볼록 거울에 있는 물체들은 그 안에 물체들이 작게 보이는구나. 요거 하나만 써놓으란 말이야. 요거 하나만 쓰면 끝나요. 진짜 끝나는지 볼까? 왜? 자, 볼록 거울이 작게 보이면 오목 거울은 반대잖아. 그쵸?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여러분 성질이 어때? 반대야. 아, 얘랑 얘는 전혀 반대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과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잖아. 이게 비슷하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하고 성질이 어때? 반대잖아.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 풀리는 거야. 왜? 볼록 거울이 작게 보여? 그럼 오목 거울은 어떻게 보여? 크게 보인다는 거잖아. 크게 보여. 크게 보인다는 건 뭐하고 한 쌍이라고? 거꾸로 보이는 건 한 쌍이야. 그러면 볼록거울과 오목 렌즈는 똑같다며? 그럼 오목 렌즈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어, 작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와 어때? 반대잖아. 그럼 볼록 렌즈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크게 보이거나 거꾸로 보이는 거야. 오목 거울이랑 볼록 렌즈는 비슷한 거잖아. 자, 이렇게 하면 볼록 거울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놓으면 오목 거울은 반대. 오목 렌즈는 비슷.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낫지 않나? 태연아? 지연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104쪽 보겠습니다. 104쪽. 잘 정리해주세요. 104쪽. 자, 이번에는 페이지 104쪽을 봅니다. 음. 우리가 어떤 물체들을 봤을 때 이 물체마다 각각의 고유의 색깔이 있거든. 이 고유의 색깔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사과가 있어요. 내가 사과를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광원에서 나온 빛이 광원, 우리가 빛이 나오는 것을 광원이라고 하죠. 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사과에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본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사과에 빨간색이 보인다는 건 그러면 뭐가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과로 들어오는 빛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무슨 색의 빛이 포함되어 있냐면 빛의 세 가지의 기본 색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기본 색깔이 뭐냐면 바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은 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마치 신호등의 색깔 있죠. 이 신호등의 빛이 빨강, 초록, 파랑이 햇빛에서 같이 섞여서 오고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빛이 섞여서 오고 있으면 그 빛이 햇빛처럼 이렇게 투명한 빛이 돼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거든. 우리 무대에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주인공이 서 있어. 그때 무대에다가 이 조명을 쫙 뿌리고 무대에다가 조명을 이렇게 쫙 뿌리고 쫙 뿌리고 쫙 뿌려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는 색깔이 지금 더 어둡게 보이지만 실제로 무대에 조명이 이렇게 서로 섞이면 그 주인공이 더 밝게 빛나잖아. 가수들 노래 부를 때 조명이 그 가수한테 우리가 어 조명이 다 한 사람한테 갔어. 그럼 어떻게 돼? 더 밝게 보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이 빛의 성질은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 더 밝아져요. 우리 물감하고 달라.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진단 말이야. 근데 조명은, 즉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밝아져요. 그때 햇빛은 가장 밝은 빛들이 모인 거거든. 그 햇빛에 있는 밝은 빛 세 개가 뭐냐면 빨간, 초록, 파랑이라는 빛이야. 이 빨간, 초록, 파랑빛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빛의 색깔을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빨간, 초록, 파랑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삼원색이라고 불러요. 빛의 삼원색. 이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빛만 있으면 모든 빛을 다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빛의 삼원색이야. 그 빛의 삼원색이 뭐냐? 책을 한번 볼게요. 바로 여기 중간에 나와 있지? 요거야. 104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빨간색 빛과 이거 물감이 아니야. 조명이야, 조명. 조명. 빨간 조명과 파란 조명과 초록 조명, 빨초파. 이 세 가지의 조명만 있으면 얘를 섞는 비율에 따라서 모든 빛을 만들 수 있는데 특히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이 모두 합쳐지면은 가장 밝은 흰색이 돼요. 이거 중요해. 빨간빛, 파란빛, 초록빛이 섞이면 무슨 빛이 된다? 흰색 빛이 된다. 밝아진다는 거야. 자, 그다음 빨강과 초록만 섞으면 무슨 빛이 되냐? 이거 암기해줘야 돼요. 노란색 빛이 돼요. 빨강과 초록을 섞으면 무슨 빛이 된다고? 노란색이 돼요. 자,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냐면 자홍색이 돼요. 이거 암기해줘야 돼. 자홍색. 암기해줘야 돼. 이번에는 초록과 파란 빛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냐면 청록색 빛이 돼요. 암기했나요? 자, 이거 그릴 수 있을까? 빨초파 모두 섞이면 흰색,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란색, 초록과 파랑이 섞이면 청록색,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자홍색. 자, 그려보세요, 다시. 자, 여러분들 그려봐. 연습장 꺼내보세요. 자, 연습장 꺼내보고 같이 한번 그려봅니다. 빨, 초, 파. 자, 연습장 꺼냈어요? 빨, 초, 파. 그냥 글씨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 초, 파. 그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무슨 색입니까? 써보세요. 가운데 무슨 색? 빨초파 섞었어요. 무슨 색? 문채야, 도유야, 시우야, 하준아. 그렇지. 무슨 색? 다 알죠? 빛은 섞으면 가장 밝아진다. 무슨 색? 흰색. 자, 그럼 여기 빨강과 초록이 섞여 무슨 색?
채원아. 그렇죠. 무슨 색? 노란색. 그럼 여기 초록과 파랑이 섞인 무슨 색? 초록과 파랑. 재현아. 암기해줘야 된다. 초록과 파랑. 무슨 색? 청록색. 암기해주세요. 지금 암기해. 자, 빨강과 파랑이 섞인 무슨 색? 무슨 색? 그렇지. 무슨 색? 자홍색.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문제 내볼게. 자, 빨강이랑 청록이랑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빨간 빛이랑 청록 빛이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빨강이랑 청록 섞으면 무슨 빛이 될까요? 자, 빛이야, 빛. 빛. 빛은 섞으면 밝아지거든. 보세요. 청록은, 청록은 뭐와 뭐의 빛이 합성된 거지? 청록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죠? 초록과 파랑이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청록은 결국에는 초록과 파랑이 합쳐진 거니까, 빨강과 청록을 섞었다는 건, 빨, 파를 섞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뭐야? 흰색이죠. 알겠습니까, 하준아? 이해돼요? 자, 이거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이해돼요? 빨강과 청록을 섞었어. 그럼 무슨 색이 된다? 여기 되는 거야. 흰색이 되는 거야. 이 그림으로 봐봐, 그림으로. 이 그림 하나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청, 청록을 봐봐. 청록이 어딘가 보세요. 청록은 빨강과 파랑이 섞인 여기잖아, 여기. 이게 청록이잖아. 이 청록과 뭘 섞은 거야? 빨강을 섞은 거잖아, 빨강. 그럼 빨강하고 청록하고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흰색이잖아. 이렇게 하면 돼, 서윤아. 서아야, 되지? 경빈아,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자, 만약에 초록과 자홍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초록과 자홍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아는 사람 써보세요. 그래, 태유라. 시우야. 잘했어. 뭐야? 흰색이야. 마찬가지죠. 자홍은 뭐와 뭐의 혼합이죠? 빨강과 파랑의 혼합이잖아. 그러니까 자홍은 결국에는 빨강과 파랑의 혼합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빨초파 섞은 거랑 똑같아. 똑같이 무슨 색이야? 흰색이에요. 그러면 도유 잘했어. 파랑과 노랑도 무슨 색이 되겠어? 흰색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 3번. 3번. 자, 겹치는 부분에 보이는 색을 써봐라. 자, 이런 문제 나왔잖아. 지금 빛이죠. 그러면은 뭐부터 하라고? 이런 게 나오면 빛의 삼원색을 먼저 써. 빨, 초, 파. 이걸 그려놔. 여러분 그리세요, 먼저. 그려봐. 자, 어떻게? 빨, 초, 파. 그리세요. 이런 거 그림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려야 돼.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무슨 색? 흰색. 그 다음에 빨강과 초록, 노란색. 초록과 파랑, 청록색. 빨강과 파랑, 자홍색 써놓고 나서 1번 보는 거야. 자, 빨강과 초록을 섞는데, 빨강과 초록을 섞었어. 자, 무슨 색인가요? 여기 무슨 색인가요? 여기 무슨 색? 무슨 색이에요? 그렇지. 빨강과 초록을 섞었으니까 무슨 색이야? 노란색인 거야. 알겠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빨강과 파랑을 섞었대. 무슨 색? 어딨어? 빨강과 파랑 두 가지만 섞으면 무슨 색이야? 자홍색이죠. 할 수 있겠나?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이번에는 파랑과 초록을 섞었대. 파랑과 초록을 섞어서 무슨 색? 그렇지. 청록색 쓰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잘했어. 이게 빛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빛의 삼원색을 일단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돼. 빛의 삼원색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물체의 색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 거냐? 바로 여기 빨간색 사과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있었잖아? 항상 그걸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빨강, 초록, 파랑. 빨초파를 그리고 시작하세요. 빨, 초, 파. 그냥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아예 그냥 그림 가져와야 되겠다. 자, 이 그림을 이미 붙여가지고 아예 가지고 올게요. 음. 자, 항상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어떤 물체가 빨간색 물체가 있어. 사과가 빨간색이야. 그럼 왜 빨간색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느냐면, 이 빨간색 물체는요,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면, 여러 빛들 중에서 이 빨간색 빛만 튕겨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빛만 튕겨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자, 초록색 잎이 있어. 초록색 잎이 있다. 잎이 왜 초록색으로 보이냐?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초록색 잎이 초록색 빛만 반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 물체마다 반사되는 색이 왜 그럼 왜 달라요? 바로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아주 작은 입자가 있잖아. 그 입자들이 이 빛이 오는 여러 가지 빛이 오는데 이 빛도 결국에는 파장이라는 거거든. 이 빛들 중에서 얘의 원자들의 특성상 어떤 애들은 이렇게 흡수하고 어떤 애들은 흡수하지 못하고 여러 빛의 파장이라는 게 있어. 파장이라는 게 이렇게 빛이 모양이 다 다르거든. 그 모양이 다른 것들 중에서 특수하게 얘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아주 작은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라고 하는 입자야. 이게 반사하는 빛의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을 우리 눈이 파장을 인식해서 우리 뇌로 가면 그게 색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흡수하고 다른 빛들은 다 흡수하고 얘가 나타내는 고유의 색깔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물체가 보인다는 건 그 색깔로 그 색깔을 우리가 반사한다. 그럼 나머지의 빛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얘가 다른 빛들은 전부 뭐 하는 거냐면 흡수하는 거예요. 나머지의 빛은 전부 흡수해. 얘의 색깔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흡수하는 거다. 이해될까? 자, 그러면 105페이지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볼게요. 자, 이 빨간 장미만 떠올려 보세요. 빨간 장미는 원래 무슨 색을 무슨 색을 반사하는 특성이 있을까요? 빨간 장미는 원래 꽃은 빨간색만 반사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 초록색 잎은 무슨 색만 반사하는 특성이 있을까? 초록색 잎은 초록빛만 반사하는 특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햇빛 아래에서 장미꽃을 본다 라고 하면 이 꽃은 무슨 색으로 보이고 잎은 무슨 색으로 보이겠냐 이건데 이 햇빛은
투명하죠. 투명하다는 건 이 햇빛은 빛의 삼원색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은 뭘 가지고 있냐면 얘는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 빨초파. 이 빨초파라는 빛이 함께 오고 있는 게 햇빛이야. 그러면 빨초파가 전부 오고 있는데 꽃잎은 그 중에서 빨간색을 반사할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초록색 잎은 빨강, 초록, 파란 빛이 오는데 그 중에 뭐만 반사하는 거야? 초록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지. 따라서 햇빛 아래에서는 꽃이 무슨 색으로 보일 수 있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잎은 무슨 색으로 보일 수 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요거 1번 이해되죠? 햇빛은 빨초파가 다 있는 거야. 그 빨초파가 다 있는 것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하니 빨간색으로, 초록색만 반사하니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아, 꽃이 빨간색으로 보인다. 잎이 초록색으로 보인다. 이걸 각각 반사하기 때문에 보이는구나. 이해되죠? 이건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건데, 그러면 이번엔 햇빛이 아니야. 이번에는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햇빛이 아니라 빨간색 조명이야. 이 얘기 뭐냐면, 빨초파가 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색만 오고 있는 거냐면, 얘는 빨간 빛만 오고 있는 거예요. 빨초파가 다 오는 게 아니야. 자, 생각해봐. 이 꽃은 빨강을 반사하는 거고, 이 잎은 초록을 반사하는 거야. 그런데 들어오는 빛이 뭐밖에 없냐면 빨강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빨강이 오는데 빨강을 반사할 수 있어. 그럼 꽃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강으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잎은 초록색만 반사할 수 있는 애야. 그치? 그런데 빨간 빛만 온대. 이 중엔 초록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반사할 빛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빛을 반사할 빛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반사하는 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빛이 반사가 안 되는 거야. 반사되는 빛이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반사되는 빛이 아예 없는 거거든. 빨간 빛이 왔는데 이건 다 흡수하고 반사되는 빛이 아예 없는 거지. 없으면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우리가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체는 왜 검은색으로 보이냐면 빛이 오는데 이 빛이 우리 눈에 반사돼서 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블랙홀. 왜 검은색이야? 빛이 우리 눈에 못 와. 거기 다 흡수되기 때문에 블랙홀이 되는 거야. 따라서 다시 정리합니다. 꽃은 빨간 조명이 오고 있으면 빨간색을 반사할 수 있는 빨간색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보여. 근데 잎은 반사할 초록빛이 없어요. 그 얘기는 초록빛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무슨 색이다? 검은색이에요. 자, 잎이 검은색으로 보인다.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자, 잎이 검은색으로 보인다. 반사할 게 없으면 검은색인 거예요. 반사할 게 없으면 검은색인 거예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지금 아이패드에 갤럭시 탭 또는 아이패드에 지금 이런 물체가 보여. 지금 이거는 아이패드는 빛을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 자, 좀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삼원색만 있으면 요 삼원색만 있으면 모든 빛을 다 만들 수 있어. 그 얘기는 여기 여러분 여기 노란색 블럭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화면 속에 어떤 빛이 혼합돼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건 빨강과 초록. 여기에 빨강과 초록이 혼합돼서 빛이 우리 눈에 오고 있다는 거야. 여길 자세하게 또 이렇게 보잖아? 자세하게 얘를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노트북이나 패드 화면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보여. 여기 보면 어떤 색깔이 있냐면 여기에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죠. 뭐가 있어? 빨, 초, 파. 요거. 빨강, 초록, 파랑이 있죠? 이 세 가지의 빛이 빛의 양을 조절해서 꺼졌다 켰다 하면서 이 세 가지 빛이 모두 켜져서 켜지면은 우리가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이게 빛이 섞여서 오거든. 우리 눈에 섞여서 오기 때문에 빨초파가 혼합된 빛으로 와요. 멀리서 보면.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색으로 보이는 화면은 왜 빨간색이냐면 그 화소 중에서 다른 건 꺼지고 빨간색만 켜져 있으면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청록색으로 보이는 이 색깔은 우리가 왜 청록색으로 보이냐? 이 화면 속에 초록과 파란색만 불을 켜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혼합되면서 우리 눈에 올 때는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화소야. 스마트폰, TV 다 이런 건 화소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게 화소야.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초록색 블록을 나타내는 여기 속의 화소는 초록색 빛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초록색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문체가 좋은 질문인데, 선생님, 회색은요? 회색은? 회색도 얘네들을 빨초파를 지금 1대 1대 1로 섞으면 정확히 흰색인데, 이 빨초파의 비율을 약간 조정하면 회색이 돼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금 조절해. 그러면 색깔이 모든 빛의 영역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에요. 자, 빨간색과 초록색이 함께 켜져 있어. 빨간색과 초록색이 함께 켜져 있어. 그럼 그 부분은 어떤 색으로 보이겠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흰색을 나타내는 부분은 모든 화소가 켜져 있으면 흰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빛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빛을 혼합한다. 이 혼합하는 건 우리가 전광판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조명장치 이런 데다가 놓고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색깔을 다 나타낸다. 민준이가 선생님 빨간색이랑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오나요? 좋은 질문인데 이미 이 노란색은 빨간색과 초록의 혼합이기 때문에 빨강과 노락을 섞는다는 건 빨강에다가 빨강과 초록을 섞은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물론 비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1대1 비율이라고 보면 요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인 거고 노란색은 빨강과 초록의 혼합이잖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볼 때는 그냥 빨강과 초록 두 가지 어떤 색이 섞여 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빨강과 초록밖에 없잖아, 여기는. 그러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자, 1번 문제. 자, 1번. 물체의 백색광. 자, 백색광이라는 건 백색의 물체야. 그럼 백색광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이 혼합되어 있는 걸까? 빨강, 초록, 파랑이 혼합돼서 오고 있는 게 백색광이야. 그때 이 백색광 중에서 그 물체가 가지는 색의 빛은 반사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색은 흡수한다. 그래서 그 물체의 색깔이 보인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백색광을 비췄을 때 모든 빛을 반사하면 무슨 색으로 보인다? 모든 걸 다 반사해. 그 얘기는 빨초파를 전부 반사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일까? 흰색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검은색은 검은색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빛을 뭐 하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 색깔의 빛을 반사하면 그 색깔로 보이는 거고, 모두 반사하면은 흰색이 되는 거고, 모두 흡사하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자, 보세요. 여름에, 여름에 여러분들 주로 밝은 색 옷을 입어요? 어두운 색 옷을 입어요? 밝은 색 옷을 입어요. 겨울에는 주로 무슨 색 옷을 입어요? 어두운 색 옷을 입어요. 왜 그러냐? 자, 흰색 옷은 들어오는 모든 빛을 어떻게 하는 게 흰색이죠? 반사하죠? 검은색은요? 들어오는 모든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게 없지? 여름은 덥잖아. 모든 빛이 반사시켜야 덜 더워요. 그래서 밝은색 옷을 입으면 덜 더운 거야. 검은색을 겨울에 입는 이유는 검은색은 들어오는 모든 빛을 흡수하죠? 빛을 흡수하니까 따뜻한 거야. 그래서 우주복이 흰색인 거 맞고요. 여름철에 여러분들 검은 반팔 입으면 등이 막 타, 해수욕장에서. 경험해본 사람 있을 거야. 이유가 뭐야? 검은색은 빛을 전부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는 밝은 옷을 입고 겨울에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는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흰색은 전부 반사하고 검은색은 모두 흡수한다. 알겠나? 알겠죠? 자, 109페이지를 볼게요. 109페이지 봐봐. 봤나요? 109페이지? 음. 자, 2번. 2번 풀어봅시다.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이 30초 줄 테니까 정답을 쓰세요 하면 같이 동시에 쓰는 거야. 지금 쓰지 말고. 물체의 색은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이다. 2번. 물체가 반사하는 빛이 없으면 흰색으로 보인다. 3번. 흰색 물체는 물체를 비추는 조명의 색으로 보인다. 4번. 빨간색 물체는 다른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은 흡수한다. 5번. 물체의 색은 비추는 광원, 즉 비추는 빛의 색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정답을 쓰세요. 네, 정답은 2번인데요. 반사하는 빛이 없으면 무슨 색으로 보여야 돼요? 검은색으로 보여야 되잖아.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의 빛은 흡수하는 거잖아. 여기 사과가 있었어. 왜 빨간색이냐? 빨간색은 반사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색은 흡수하는 거 맞고요. 자, 흰색 물체는 비추는 조명의 색으로 보인다. 왜 그럴까? 흰색 물체는 흰색이야. 흰색은 오는 모든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조명이 빨간색이야? 그럼 빨간색으로 보여요. 조명이 노란색이야? 노란색으로 보여요. 조명이 파란색이야? 파란색으로 보여요. 왜? 흰색은 오는 빛을 전부 반사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4번 문제. 4번. 이 장미꽃을 백색 광 아래에서 봤을 때고 나는 장미꽃을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봤을 때예요. 가는 어디서? 백색 광 아래에서 봤을 때야. 나는 어디서 본 거야? 초록색 빛만 있는 곳에서 본 거야.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우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일단 빛의 삼원색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해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미꽃의 요 빨간색은 뭐를 반사하는지 써놓으세요. 아, 빨간색을 반사한다. 요 장미꽃의 초록색은 뭘 반사한다? 초록색을 반사한다.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장미꽃도 마찬가지야. 꽃은 뭐를 반사한다? 빨간색을 반사한다. 이 잎은 뭐를 반사한다? 초록색을 반사한다. 일단 써놔요. 써놓고
들어오는 빛이 뭐가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자, 백색 광은 뭐가 있어요? 빨, 초, 파. 세 가지가 다 오고 있는 거야. 다 오는데 장미꽃은 빨간색으로 보여요. 꽃잎은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는 거지. 가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 보는 모습이니까. 나는 어떨까? 나는 오는 빛을 먼저 써줘야 되는데, 오는 빛은 어떤 빛이 오고 있다? 여기서는 초록색만 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초록색이 오고 있는 거는 초록색 빛만 단독으로 오고 있는 거야. 단독으로 오고 있는데 장미 꽃잎은 빨간색을 반사해야 돼. 근데 반사할 빨간색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 나는 빨간색만 반사하는데 초록색이 오고 있네? 그럼 반사할 빛이 없어. 자, 반사되지 않는다? 무슨 색으로 보인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고, 잎은 무슨 색으로 보이는가? 초록색이 왔어? 반사할 초록색이 있나 보세요. 있네? 무슨 색으로 보여? 초록색으로 보인다. 이해될까? 이해되죠?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기억. 초록색 잎은 초록색 빛을 흡수한다. 흡수가 아니라 반사해야 되잖아? 틀렸고. 초록 조명 아래서 빨간색 꽃은 초록색 빛을 흡수한다. 빨간색 꽃은 항상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진 다 흡수하니까 초록빛을 흡수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고, 디귿. 초록색 조명 아래에서 빨간색 꽃이 검은색으로 보이잖아.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검은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초록색 빛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지? 풀 수 있겠어, 민준아? 어, 되죠? 오케이. 자, 5번. 빛의 합성. 합성해봤어. 자, 이런 게 나왔어? 또 어떻게? 이걸 떠올려야 돼. 자, 요 그림 떠올려야 돼. 아, 됐습니다. 1번. 여러분이 답 쓸 거예요. 30초 후에 같이 해볼게. 빛은 합성할수록, 섞을수록 어두워진다. 자,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빛의 삼원색은 빨, 파, 노다. 3번.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검은색이 된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성하면 청록색이 된다. 컴퓨터 모니터의 화소는 삼원색으로 다양한 색을 만든다. 정답을 쓰세요. 그렇죠. 몇 번? 5번이죠? 네, 잘했어요. 빛은 섞을수록 밝아지죠. 빨파, 초죠. 모두 섞으면 흰색이 되죠.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자홍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11쪽을 보세요. 111쪽. 1번. 팽이가 있어. 팽이가 돌아가는 거야. 이게 돌아가는 거야. 뺑글뺑글 돌려, 얘를. 돌리면, 어, 이게 팽이를 돌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팽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원래 이 팽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청록색 면에 반사된 빛은 우리 눈에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고, 빨간색에 반사된 빛은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은 청록색, 오른쪽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데 얘가 돌아가. 빠르게 돌리잖아? 그러면, 청록색에 있는 빛이 우리 눈에 어떻게 들어와? 이 돌면서 들어와요, 우리 눈에. 이렇게 돌면서. 청록색 빛이 돌면서 와. 빨간색에서 반사된 빛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빨간색 반사된 빛이 돌면서 와. 그 얘기는 뭐야? 청록색과 빨간색이 청록색과 빨간색이 혼합돼서 우리 눈에 반사돼서 오는 거야. 빛이 반사되는데 이 반사될 때 혼합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야. 즉 청록색, 빨간색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삼원색을 그림을 딱 여기다가 그려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어? 청록과 빨강. 자, 청록이라고 하는 건 초록과 파랑을 섞은 게 청록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청록과 빨강을 혼합한 빛은 무슨 색으로 돼야 되는 거야? 흰색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 청록과 빨강을 돌린다는 건 이 청록이 초록색과 파란색의 혼합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거기에 빨간색까지 혼합된 빨초파가 혼합된 빛이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니은은 빨파초니까 얘는 이 세 개가 모두 혼합된 빛이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흰색이 보이는 거예요. 디귿은 빨강과 노랑과 초록을 돌려. 그럼 빨강은 빨간색이고, 빨강은 빨간색 단독이고, 노랑은 뭐와 뭐의 혼합이냐면 빨강과 초록의 혼합이고, 초록은 그냥 초록이니까 결국에 얘는 빨강과 초록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이냐면 노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이 여기 없잖아. 자, 팽이를 돌리면 빛이 혼합돼서 오는 걸로 보는 거야. 혼합됐을 때 청록과 빨강이 혼합되면 흰색, 빨초파가 혼합되면 흰색, 빨강, 노랑, 초록이 혼합돼봤자 결국 노란색밖에 못 만든다. 답은 흰색으로 보이는 건 기억과 니은이다. 자, 요거 마지막 문제.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자, 오늘 빛의 반사 이해되는 거 몇 퍼센트 이해되는지 써보세요. 자, 한번 해봐. 아, 우리 색을 본다는 건 그 고유의 색깔을 반사한다는 말이구나. 라는 걸 잘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